오빠 나 이번에 운전면허 달라고 필긴 땄는데 도로주행 너무 무서워. 어떡해? 너 잘할 수 있을까? 오빠 나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 안 돼? 도로 중에 무섭다고? 응. 그런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뭐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의지하려는 자세보다는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게 나는 훨씬 더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 응? 그러니까 도로주행을 네가 하는 거잖아. 그런 두려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너 스스로 이겨내는 게 네가 뭔가를 이뤄내는데 필요한 자세라고. 아니 진짜로 맞잖아. 네가 따야 되잖아. 뭘 나한테 뭐 잘할 수 있어 그걸 왜 물어봐. 알겠어. 근데 나 면허 따면 뭐 해줄 거야? 응? 나 면허 따면 뭐 해줄 거냐고. 예림아, 네가 면허를 따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보상심리라고 생각하거든. 뭐라고? 내가 너한테 운전면허 땄다고 뭘 사주면 넌 뭘 할 때마다 짜잘한 거 하나하나 다 할 때마다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갖게 될 거야.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샤워하고 나면 간식 달라고 짖는 우리 집 개 같은 거야. 개 같다고? 우리 개는 샤워하고 나면은 자기가 뭐 잘하는 것 마냥 간식 달라고 막 짖거든. 네가 면허 땄는데 내가 너한테 뭘 왜 해줘? 그 개랑 똑같은 거잖아. 개가 샤워하고 나서 간식 달라고 하는 내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어. 아 맞는데. 맞잖아. 배변 패드에 똥 싸놓고 간식 달라고 하는 개랑 똑같은 거라니까. 네 면허 네가 땄는데 내가 뭘 해줘? 그런 비합리적인 보상심리, 기대심리 이런 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오빠 내 남자친구잖아. 나는 오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위로와 공감 이거를 바라는 거라고. 오빠는 진짜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성향이 뭐가 달라? 성향이고 나발이고 내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 아, 틀린 말은 없지. 그래.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오빠 내가 진짜 한 가지 묻자.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어떡해 나 사고 났어 이렇게 하면 오빠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어.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애니 많이 다쳤어? 엄청 많이 놀랐겠구나. 오빠 이딴 멘트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뭐? 이딴 멘트는 그 교통사고라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의 경위를 파악해야 되거든. 진짜 그래서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너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 무슨 질문? 네가 앞차여서 뒷차한테 박힌 건지 네가 뒷차에서 앞차를 박은 건지 그 사고의 경위부터 물어보겠지. 네가 경찰이야 뭐야? 사고의 경위를 왜 물어 남자친구가. 아니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야지 나한테 전화를 왜 해. 맞잖아. 네 말에 논리적인 오류가 계속해서 나오잖아. 그래 그럼 내가 앞에 있는데 뒷차가 날 박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면 나는 당장 뒷목 잡고 나일론 환자로 입원하는 걸 추천할 것 같은데. 뭐? 너 뭔 개소리야. 뭐가? 뭐 이딴 게 다 있지 진짜로. 왜 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 내 틀린 건 없는데. 틀린 게 없잖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진짜. 뭐가 짜증나. 미치겠네 진짜로. 무슨 대답을 바라는 거야. 와 진짜 오빠 난 가정을 해서 물어본 거야. 날 걱정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근데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이 바쁜 현대사회에 굉장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 뭐? 진짜. 진짜로 왜 그런 짝대기 없는 질문을 하냐고. 그럼 나도 그냥 가정을 해서 한번 물어볼까? 너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브레이크 각기 댄스를 추다가 관절염이 심하다면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뭐?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게 뭐가 똑같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 아 너 할아버지 내가 때 무슨 브레이크 각기 댄스? 할아버지 불안이 아니고 아니 할아버지 아니 그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브레이크 각기 댄스를 추다가 관절염이 극도로 심화되면 뭐라고 위로를 해줄 거야? 그게 무슨 상황인데. 이게 똑같은 거야. 그게 뭐가 똑같아. 와 오빠랑 진짜 대화가 안 통한다. 뭐라고? 오빠랑 진짜 대화가 너무 안 통해. 너 지금 이렇게 나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말하는 거는 네가 똥 싸면서 변비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뭔 개소리야. 아니 네가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랑 대화하면서 네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너의 말의 논리적인 모순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봐. 오빠 똥 싸고 올게. 그래 똥이나 싸고 와. 알았지? 빨리 싸고 와. 저딴 게 다 있지? 아씨. 여보세요? 야 위로는 무슨. 나 지금 오빠랑 대화하다가 더 스트레스 받았어. 야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 너 남친 안 그런다고? 부럽다. 맨날 예쁘다 뭐해? 야 나도 예쁘단 말 좀 들어보고 싶다.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심하다.
오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 진짜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내가 오빠 여자친구잖아. 그리고 우리가 연인이잖아. 오빠는 날 예쁘다고 생각을 해? 응? 그러니까 나 예쁘냐고. 예쁘지. 우리 예림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라고 말할 순 있지만 그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아. 뒤질래? 아니, 객관성을 배제한 채로 말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란 건 엄연히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가 정말 예쁘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객관적으로 파고들자면 사실은 좀 애매해. 미탄게다 진짜. 왜? 아니 반대로 질문하면 너도 마찬가지일걸? 내가 키가 커? 작지? 호가 너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잖아. 내 거시기가 커? 개 작지? 호가 너도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내가 했을 때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아씨 뭐야 이게. 나는 너한테 내 키랑 거시기 작다고 네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아. 인정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너가 예쁘냐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 거야. 아 너무 무서워. 객관적인 사실은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빠 사이코패스 같아. 아니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면은 사이코패스야? 그거를 거짓말을 하는 게 더 사이코패스지 이 바보 멍청아. 바보 멍청아가 뭐야.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오빠랑 나랑 진짜 대화 안 통한다. 아니 대화를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잖아.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고 말을 하는 거는 그런 거야. 네가 잘 때 밤새도록 방귀 뀌면서 똥 안 마렵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게 무슨 논리인데. 내 말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잖아. 그게 무슨 논리인데. 그 방구랑 똥에 대한 논리는 그런 거지. 기적의 논리가 아니라 귀적이 논리. 너 기저귀 잘 때 차야 될 것 같아. 진짜. 뭔 소리야. 잘 때 기저귀 차야 될 것 같아. 이게 기저귀 논리야. 진짜. 내 말이 뭐 틀린 게 있어. 틀린 건 없는데. 그래, 내 말이 다 맞잖아. 왜 이렇게 답답하지. 미치겠네 진짜. 내가 맞는 말만 하는데 왜 그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끔 오빠 때문에 진짜 많이 빡치긴 하거든? 근데 오빠가 솔직히 현실적이지, 이성적이지, 그리고 내가 주변에 막 물어보면은 결혼은 현실적인 남자랑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을 진짜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니까 우리 결혼하면은 돈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그리고 애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이제 오빠 내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난 전업주부로 살아볼까 하는데 어때? 너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 사고 애 낳고 응.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는 조금 어렵다고 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 월급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짜 많이 모아봤자 한 달에 맥스 100만 원이야. 1년을 모으면은 1200만 원이거든. 10년을 모으면 1억 2천이야. 100년을 모으면 12억. 지금 서울 강남에 20평짜리 아파트 값이 얼마야? 25억이야. 우리가 100년 동안 12억을 모았어. 그러면은 200년을 모으면 24억이야. 우리가 돈을 차곡차곡 200년을 모으면은 어떻게 돼? 1억이 모질라. 집 사는데 1억이 모질라. 200년을 모았는데. 그럼 우리 집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린 뭐야? 평생 새들어 살다 죽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팩트야. 이걸 미리 얘기하는 거야. 네가 괜히 허황된 생각을 가질까 봐. 아니 이게 허황된 게 아니라 뭐 되게 부정적인 거 같은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수치화해서 말해줬잖아. 못 산다니까. 200년 모았는데 1억 모질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 오빠가. 사실은. 오빠 그게 현실이긴 한데 우리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가지고 좀 더 모을 수 있잖아. 그런 방법은 한번 고려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모은다고 치자. 그러면은 맥스 3배 정도를 모을 수가 있을 거야. 저금을. 그러면은 300만 원씩. 아까 200년 걸렸잖아. 그게 3분의 1로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약 66년이 걸릴 거야. 우리가 100살이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100살이 됐을 때 우리한테는 24억이라는 돈이 생길 거야. 그러면 거기서 한 1억 정도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있지. 현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때 되면 아파트 값은 150억이야. 뭐? 우리 얼마 모질라? 126억이 모질라. 아이씨 진짜. 그럼 어떻게 해? 100살 때 살 수 있어? 그때도 못 사. 126억이 모질르는데 어떻게 사? 그럼 우린 뭐야? 평생 새들어 살다 죽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빠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사실이라니까. 우리는 새들어 살다 죽게 될 거야. 그게 오빠! 현실이고 사실이야.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야 돼. 이거 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거 부정적인 거야. 이거는 현실적인 거야. 오빠 행복은 가까이에 있어. 행복은 가까이에 있지. 그 말 맞아. 불행은 존나 가까이에 있어. 진짜로. 행복이 이렇게 있어. 불행은 여기 있다. 진짜. 불행은 여기 이렇게 있어.
아침에 눈 뜨면 불행이 다 눈앞에 있어.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지. 그냥 행복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자. 200년 모아도 집 사는데 1억이 모질라. 그래 그냥 가자. 그렇다. 오빠 그럼 객관적으로 나 몸매는 좋지. 오. 봐봐 객관적으로 봐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가 진짜 몸매는 거의 웬만한 모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객관적으로 진짜 네가 몸매가 엄청 좋거든. 어. 아, 근데 네가 몸을 잘 안 씻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뒤질래? 아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 나! 진짜 이 좋은 몸매에서 악취가 안 나. 부정적이야 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